그러니까 각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매년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대학이든 아니면 컨설팅 하는 분들도 참고 자료가 어떤 거냐면 전년도에 평가에도 자기가 전년도에 컨설팅 했던 기준, 물론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희도 매년 계속 매월 이제 학생들 생기부를 바라보니 이 정도 생기부가 계속 좋아지고 있거나 향상되고 있구나는 체감학상 느끼긴 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전년도에 있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현실적으로 내 생기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 타인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의 인맥이 아무리 넓어도 졸업한 선배 학생부 후배분들 서너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지 말고 현재 내 실력으로 이 학생을 읽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학생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가 나 되게 쉽게 했어. 쉬운 거야. 저도 그래서 특히 수학 같은 건 학생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학생 여기 적혀있는 게 어때? 보통이에요. 그럼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명의 그 원서를 쓴 친구처럼 뭐 수시 수명을 모아놓은 학생을 비교해 놓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실은 저희들도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생의 평가에서 원서를 권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현재 나의 실력에 봤을 때 이 기록이 어떠냐고 평가해서 그것보다 최소한 거기에 맞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학생부의 종합전형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학기 말이 되는데 이건 조금 나눠서 생각할 게 고등학교 3학년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마지막 1학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각각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생기부를 조금 더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가 만약에 기말고사 끝나고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건 발표 그리고 기록에 용인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3학년은 무조건 1, 2학년 학생부를 면접 준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전형을 특히나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보통 이제 3월달 시작하기 전 학생부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컨설팅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시 학교가 기회를 준다면 본인이 1학기 지금 앞에 중간고사 때 했던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걸 메꾸는 부분, 제가 아까 대표님 보여드렸던 그 학생이 있잖아요. 걔는 항상 이렇게 1학기 때 이거 했는데요, 2학기 때 이거 했는데 둘 중에 뭘 연결할까요? 그러면 얘는 워낙 이제 본인이 생각이 뚜렷하니까 제가 답을 하지 않고 그럼 너는 이 첫 번째는 뭘 하고 싶고 도대체 뭘 하고 싶고 그럼 얘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저는 소위 내신을 얻고 종합전형을 뚫는다고 생각하고요. 배운 교과서 목차를 꼭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때 굳이 진로색이나 특정 직업명이 최대한 안 나오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특정 직업명이 입시에 유리하다면 제가 농산담 얘기하는데 학생부 전체에다가 닥터닥터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의대 교수님이 야 얘는 진짜로 의사가 되고 싶 이럴 거 아니에요. 흔히 진로는 명사가 아니라 요즘 동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직업명이나 학과명이 이 학생의 입시 평가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학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메디컬 공부다가 바꾸면 되게 낯간지럽거든요. 그러니 특정 학과명의 직업명에 매몰되기보다는 1학년은 본인이 배운 교과서의 목차를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이 교과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진로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 기계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영어의 진로에 맞는 수행평가를 해서 오라고 제가 밴드에도 글을 썼는데 그러니 아이는 머릿속에 작동 원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보냈던 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라고 하는데 대관적으로 왜 미국에 이런 자동차 문화가 생겼는지, 그로 인해 생긴 파생된 언어적 특성 뭐가 있는지, 그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이 학생은 자동차라는 관심사 키워드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탐구한 건 언어와 문화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학생이 자동차의 작동 원리, 뭐 자율주행할 때는 뭐로 한대요라고 선택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일단 해당 과목에 배우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1학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혹시 노하우는 있을까요? 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해가 갈수록 받아주는 곳이 적어진 것 같고요.
자기평가서. 네, 자기경력 평가 보고서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사실 일반고하고 특목자사고 차이가 많이 네, 있는데 네. 거의 뭐 특목자사고는 자기평가서를 뭐 네. 사실상 네, 많이 받아주는 거 아닌데 이거 뭐 내부적으로 제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물론 제가 만난 학생들이 유독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기역량 평가 보고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꼭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만들어주시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은 배우고 느낀 점을 그 사전적 의미의 느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진로 활동에 보면 아이들 활동지에 보면 꼭 거기도 느낀 점 쓰라고 하면 화재 예방이 중요해요. 인공호흡을 잘 해야겠어라고 씁니다. 대학이 궁금한 건 이 느낀 점이 아니거든요. 배우 느낀 점은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데요. 저기 라프에드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 5, 6m 정도 되고요. 꼬마아이가 서 있는데 파란불이 밖에서 꼬마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그럼 이걸 보면 책 읽는 거 똑같아요. 보고서 똑같습니다. 느낀 점은 어머 불쌍해, 무릎이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요. 대학은 이 느낀 점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착한 아이 보는 거잖아요. 만약 그거 보면서 어우 속이 시원해 라고 하면 안 뽑고 뭐 불쌍하게 뽑으면 이건 착한 아이 대학은 절대로 착한 아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이 말한 배우고 느낀 점은 횡단보도 길이가 얼마고 신호 길이가 몇 초고 아이의 보폭이 얼마니까 천천히 걸어갈 수 없어 뛰었네 그러니 넘어졌어 인 거예요. 이게 배우고 느낀 점인 겁니다. 그러니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이런 느낀 점을 자평서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진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엔 과정 얘기가 거의 뭐 근거 목조잖아요. 그러니 내용 요약이 아니라 만약에 내용이 평이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제목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했고를 쓰는 게 자평서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상담하거나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현실 구조상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다 보니 그때 들었을 때는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작성할 때는 기억이 잠깐 잊히실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학생들의 세부적인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떤 걸 보고 평가하냐면 과정을 평가한다지만 결국은 제출한 서류 수행평가 기록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은 선생님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자기 평가서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 선생님들이 좀 참고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네. 아까 얘기들 학교를 가면 보통 6교시 정도 해가지고 학생부 읽기 하고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고 이걸 자평가에 쓰는 거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서 있으면 묻는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관심이 없는 친구도 있지만 요즘 말로 내향형이어서 묻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걔들도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지 못했으니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일정한 양식으로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역량 평가 보고서처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실은 모르잖아요. 이건 아마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는 친구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친구여서 잘 묻거나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있다는 어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관찰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나 보고서를 낼 때 첫 장의 제목, 둘째 장에 목차를 쓰잖아요. 목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논리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책에 목차가 있는 거 그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차 아래다가 내가 특히 힘준 활동이라면 이걸 학생부에 어떻게 적히면 좋겠는지를 요약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문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낼 때 선생님 제가 이거 힘줘서 한 거니까 여기 앞에 부분이 학생부에 적혀 좋겠습니다. 꼭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 안 적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본인의 과정을 어필하는 방법. 이때도 이 보고서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야 이 학생의 소위 뭐 자료 수집, 자료 활용, 자료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탐구든 연구든 뭐 요즘에 과제 작성이든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방법은 이 아이가 단순히 내용 요약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게 기록을 만들어서 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선생님에게도 좋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컨설팅 올 때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이야기만 듣잖아요. 네. 근데 학교 현장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실을 특히 일반고 교실을 가면 10명 중에 한 2~3명 제외하고 한 5~6명은 거의 다 뭐 잠을 잔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생기부의 출발이 학교 생활의 성실성, 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수업 시간에 계속 자던 애들이 선생님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서 사실 커트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이걸 구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생기부나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는 부모님도 있으니 진짜 학교가 구조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노력이 부족한 건지는 조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기역량 평가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이후에 추가 탐구 보고서도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받아줘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역량 평가 보고서든 추가 활동이든 학교와 교사가 베푸는 소위 말하는 은혜인 거지 학교나 교사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학생이 해야 할 일이고 실은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세상에 나올 사회화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우리 나가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해주면 저 이제 학교가 안 해준다고 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뭐 추가 보고서를 받아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자기역량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니까 이건 학교가 베푸는 소위 은혜인 거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 않고서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야 맞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님 말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관계의 문제인 건지 뭐 복합적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기록으로 남으려면 거기에 맞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할 때 학생부를 관찰당할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찰당할 짓을 하고 그리고 남이 써준 일기잖아요. 그러니 이 일기를 써줄 사람에게 내가 관찰당할 짓을 해야 저분이 나를 보고 써줄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써주겠지면 교사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걸 다 하시면 나중에 설명해서 아니면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거 하나만 조금 이건 예전에 이제 대표님하고 나눴던 이야기인데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을 대체 언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나눴던 의견이 저는 예전에는 처음부터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그래도 1학기는 지나고 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오히려 반대로 대표님은 아니 나중에 1학기 지나고 봐야겠다가 아니 처음부터 받는 게 낫다라고 하신 건데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처음에는 수행평가가 내신의 비중이 크지 않을 때는 뭐 천천히 해도 아이의 성적을 보면서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워낙 선행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중3 때부터 물론 더 빨리 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때 모의고사에서 일정 이상의 등급이 나오면 내신에 크게 흔들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걔들은 가면 거의 요즘엔 10% 1등급인데 거기에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국영수 1학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거의 빠짐없이 1등급이 나온다는 친구들은 거기 가면 뭐 웬만하면 문제없이 1등급 나올 이런 친구들은 바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머리는 있는데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첫 중간고사를 봐보고 이 아이가 최소한 2가 많은 3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소위 이제 기록이 의미를 갖는 성적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빠르면 중간고사 이후 늦어도 2학기 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그렇죠. 소위 돈 아깝잖아요. 그렇죠. 성결제 했는데.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나 서로 싹 계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쉽게 묻고 나니 그래서 좀 되게 야무지고 똑똑하긴 한데 엉덩이가 가면 친구들은 가서 첫 내신을 보고 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2가 더 많은 3이 몇 개 섞여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학생부 기록 단위가 학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2학기 때 시작해도 양질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생겼으니까 예전에 1학기를 놓치면 1학기 부분은 이미 기록이 끝나버려서 못하잖아요. 그러니 뭐 지금은 이제 2와 3이 섞여 있는 친구들은 1학기 성적을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위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관심이 있다면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행평가의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현실적으로 이제 수시 컨설팅을 받을 때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시 컨설팅이 꼭 필요한가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니까 이제 그냥 불안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수시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과 필요하지 않은 학생을 굳이 혹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실은 정보의 부재나 불안감 때문에 모두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리고 계산식이 전혀 다른 학교들을 본인의 희망 바구니에 담고 있다면 이때는 1차적으로 본인이 고민한 이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상위 친구들은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수능 선생님이 좋으면 스카이 3개밖에 안 쓰잖아요. 이 친구들은 실은 필요 없는데 그 중에 학과 고르려고도 심지어 컨설팅 받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 수능이 강한 지역의 전교 1등 아이들은 당일날 정말 천재지변 아니면 최소한 서성하는 가는 성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를 잘 읽어서 학과를 원서를 쓰면 되고, 이제 그러지 않은 친구들, 소위 라인이 2개 걸쳐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흔히 대학을 이렇게 이름으로 쪼개잖아요. 라인이 걸쳐있는 친구들은 소위 상향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여건이 된다면 저는 컨설팅을 받고 상향 여부를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과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학교 프로그램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 원서를 6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을 너무 할 거 없어서 교과만 쓰려고요. 그러면 그냥 계산기 놓고 입결 보고, 실은 교과를 정말 보수 50% 맞췄으면 크게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부,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만 쓰려면 굳이 뭐 대치동까지 와서 상담을 네네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와 가장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근데 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전에 인간으로서 성향이 있잖아요. 저희도 컨설팅 하다 보면 좀 더 공격적인 걸 지향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분이 있으니 선생님의 성향 따라 좀 한두 장 차이가 좀 날 뿐이지 기본 큰 축 한 세네 장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상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때는 근데 받아보시면 내가 교과 전형을 보루로 삼고 있다고 주 전형 4장 이상 쓸 거면 그럼 사실은 종합전형은 상향으로 소위 진로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굳이 대치동까지 먼 길 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제 보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막연한 그냥 두려움 때문에 대치동 오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반드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적 조금 안정이나 아니면 좀 더 혹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질적으로든 아니면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이든 이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 얘기 하시니까 상담을 컨설팅을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분이 본인의 기준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위 그 컨설팅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쇼핑도 내가 소위 마음에 두고 있는 기준선이 있으면 A, B, C 업체가 다른 얘기를 해도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면 A에 휩쓸려, B에 휩쓸려, C에 휩쓸려 결국은 결정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 학생과 학부모님이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것 숙지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그렇죠. 컨설팅을 받고 비교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학부모님 중에 가장 결과로서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컨설팅 쇼핑하는 겁니다. 네, 쇼핑. 그러니까 A 업체에 가서 컨설팅 받고 B 업체에서 봤는데 A 업체가 말한 걸 마치 본인이 생각했던 건지 B 업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C 업체 가서 A, B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된다는데요, 여기는 된다는데 여기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게 사실 컨설팅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분들은 A, B, C 업체를 가지고 논리적인 의사결정만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쓰고 싶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학을 가고 싶었던 네. 것들에서 원하는 답 찾아내는 원하는 답 찾아올 네.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네. 결과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님 말씀처럼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은 마련하고 네, 최소한 네. 권해진 것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차피 보통 뭐 적게는 6개, 많게는 8개, 9개 보통 권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중에 결국 픽은 학생 학부모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거 얘기처럼 가정교사 이 중에 어디를 쓸까를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실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는 비슷하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결국 골라야 되는 건 본인이고, 네, 그러니 이게 저 기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또 이제 이야기가 컨설팅을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라고 할 때, 네. 나중에 이제 수식 컨설팅이 다 끝나고 나면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대치동 갔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 누구한테 봤는데도 별 결과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미 완성된 서류를 가지고 뭐 누가 평가하는 네, 사람이 거의 다 비슷하죠. 사실 컨설팅의 효과는 마지막보다는 이 컨설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실 네, 네.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불안하니까 이 서류가 괜찮은지 점검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마지막 보기 전에 최소한 그 전에 내 서류의 방향이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네, 맞습니다. 네네. 이미 마감돼서 글자를 고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내신도 내신 보기 전에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글자가 소위 문이 닫히기 전에 네. 손을 댈 수 있을 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은 학부모의 만족도는 붙어야 컨설팅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지 네네. 1차 붙으면 돈 아까워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마지막 뭐 작년에 제가 중대에 붙은 애가 14분 남기고 마지막 전화 받았거든요.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불만이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런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 1차 붙은 애들은 당연하게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취업을 기다릴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심장이 있으면 꽤 초조하지고 계속 전화 오잖아요. 될까요? 근데 네, 그렇죠. 사실 지원 저는 카톡 계속 왔습니다. 네. 선생님 앞에 3명이 안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시간 6시 넘어서 안 된다 그러던데 전화 와서 울면서 진짜? 네. 아빠가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제살 돈으로. 네. 올해도 아무튼 이제 거의 방송을 조금 정리할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네.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혹시 뭐 당부하고 싶은 수식 컨설팅을 앞두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혹시? 당부가 아니라 컨설팅을 보통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 필요한 정보와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으려고 오시는 마음으로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쓸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으러 다니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가 권해주는 걸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이거에 저거에 네네라고 하는 친구들은 실은 소위 뭐 메디컬 사령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합격률이 안 나옵니다. 네, 그건 진짜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보내준 거 저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훨씬 잘 붙습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라도 네 말고 아니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컨설팅을 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왜?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되게 질문에 인색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뭐 할 말을 하고 한다지만 그래도 저희는 꼰대잖아요. 애들이 왜라고 하면 시끄러 라고 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 사회적 문화다 보니 아이들이 왜라고 잘 못 묻거든요. 그래도 왜라고 묻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 학생부 컨설팅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 있고 컨설팅을 시작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수시에서 상향이나 이것을 자신의 내신에서 잡는데 사실 수시 상향 뭐 안정 이것은 내신에서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모의고사 점수로 정시에 어디 갈 수 그렇죠. 있느냐가 네, 사실 그렇죠. 가장 정확한 네. 기준이잖아요. 네. 정시로 갈 수 없으면 모든 것이 사실 상향입니다. 네, 그럼요. 다 상향입니다. 근데 정시로 갈 수 있으면 모든 게 안정인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떨어져도 네네.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 6모나 아니면 9모 보고 나서 자기 점수로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두 번째
그래도 대략적으로 자신이 내신 때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의 입시 광경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커뮤니티든 전화할 때 이런 제일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컨설팅 가서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라고 이거 제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니 네. 이 두 개 정도는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만 더 나가면 학교 가실 때 우리 아이의 비슷한 성적의 선배들이 학교를 어디 가는지 읽고, 왜냐하면 학생부는 교사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간 일정한 흐름과 수준을 유지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바뀔 때에는 학생부가 급격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학교 가셨을 때 우리 아이와 비슷한 성적들의 선배들 2, 3년이 어떤 대학을 주로 갔는지를 들어보시면 원서를 잡는 기준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거의 뭐 중요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송을 실제로 정말 주의 깊게 보는 분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귀한 거를 자주 오셔서 같이 촬영하면 조금 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